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MLB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9월 11일 MLB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텍사스 선발 메릴 켈리는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으로 제구 안정감과 다양한 볼 배합을 활용한다. 그러나 직구 구위가 예전만 못해 장타 허용이 잦고 POPS가 높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불펜 조기 가동 가능성이 크다. 미러키 선발 프레디 페랄타는 강력한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로 삼진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높은 탈삼진 비율로 경기 초반부터 상대 타선을 제압하며 분위기를 끌어온다. 그리고 변화구 혼합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아 장타 허용을 최소화한다. 텍사스는 켈리의 구위 저하와 불펜 리스크, 수비 불안까지 겹쳐 약점이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미러키는 페랄타의 강력한 삼진 능력과 응집력 있는 타선, 그리고 안정된 불펜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원정팀 미러키가 끝까지 우세를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애슬레틱스 선발 메이슨 바넷은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신예로 직구 구속은 평균 수준이지만 제구 안정감이 부족하다. 특히 주자 출루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며 볼넷과 장타를 연달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경험 부족으로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져 불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 선발 페이튼 톨리 역시 신예 투수지만 좌완 특유의 각도와 제구 안정감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간다. 직구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불필요한 출루를 최소화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경험은 부족하지만 위기 관리에서 침착함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애슬레틱스는 신예 바넷의 경험 부족과 불펜 리스크, 그리고 수비 불안까지 겹쳐 약점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보스턴은 톨리의 안정된 투구 운영과 응집력 있는 타선, 그리고 불펜 안정감으로 흐름을 지배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이 초반부터 끝까지 우세를 유지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카슨 시모어는 직구 구속은 평범하지만 싱커와 체인지업을 섞어 땅볼 유도를 노린다. 다만 제구가 들쭉날쭉해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하지 못하면 볼넷을 쉽게 내주며 위기를 자초한다. 그래도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애리조나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는 구위가 좋은 좌완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곁들여 타자들을 묶어낸다. 하지만 장기전에서 구속이 떨어지면 장타를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며 특히 우타자 상대로 약점이 있다. 타선은 발 빠른 주자들의 출루와 기동력을 활용하지만 득점권 집중력에서 불안정하다. 샌프란시스코는 시모어가 제구만 안정시키면 충분히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다. 타선도 중심과 하위가 균형 있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홈에서 집중력이 살아난다. 애리조나는 로드리게스가 구위를 잃을 경우 장타 허용으로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체적인 밸런스와 후반 불펜 집중력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LA 에인절스 선발 호세소리아노는 강력한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압박한다. 직구 구위가 위력적이어서 초반부터 삼진을 쌓아갈 수 있고 땅볼 유도 능력도 갖췄다. 다만 제구가 흔들릴 경우 갑작스럽게 장타를 허용하는 불안 요소가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한 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타선도 출루로 흐름을 이어간다. 미네소타 선발 타지 브래들리는 구위 자체는 빠른 직구와 커브를 앞세우지만 경험이 적어 긴 이닝 소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구수가 늘어나면 제구가 흔들리며 위기 관리에 약점을 드러낸다. 타선은 장타력을 갖춘 중심 타선이 있지만 상하위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에인절스는 소리아노의 강력한 구위와 응집력 있는 타선, 안정된 불펜 운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나다. 미네소타는 브래들리의 경험 부족과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에인절스가 홈에서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볼티모어 선발 타일러 웰스는 장신을 활용한 높은 타점에서 직구를 던지지만 구속은 리그 평균 수준이라 위력이 뚜렷하게 강하진 않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이밍을 흔들지만 제구 불안이 나타날 때 장타 허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피안타율이 높아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피츠버그 선발 폴 스킨스는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를 앞세워 초반부터 타자들을 압박한다. 평균 구속 160km에 근접하는 위력적인 패스트볼은 헛스윙을 유도하며 탈삼진 비율이 매우 높다. 제구 역시 안정감을 갖추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다. 볼티모어는 웰스의 평균 구속과 제구 불안이 겹치며 위기 때마다 흔들릴 수 있다. 하위 타선의 침묵과 불펜의 기복까지 이어진다면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피츠버그는 스킨스의 강력한 구위와 응집력 있는 타선, 안정된 불펜이 균형을 유지하며 흐름을 준다. 따라서 이 경기는 피츠버그가 전력과 운영 모두에서 확실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클리블랜드 선발 로건 앨런은 좌완으로 제구보다는 변화구 각도에 의존하는 투수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주목이지만 직구 구속이 평범해 강한 타선을 상대로 위력은 떨어진다. 특히 득점권의 주자가 쌓이면 볼넷으로 몰리며 위기를 자초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캔자스시티 선발 마이클 와카는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직구와 체인지업 조합이 안정적이고 초반부터 이닝을 차분하게 쌓아가는 스타일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볼넷 허용을 최소화하며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점이다. 클리블랜드는 로건 앨런이 안정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펜마저 피로 누적이 크다. 타선도 장타 부족으로 득점 기대치가 낮아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에서 밀린다. 캔자스시티는 와카가 안정적인 제구로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불펜과 타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경기 전체 운영에서 캔자스시티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마이애미 선발 유리 페레즈는 160km에 가까운 강속구와 각도 큰 슬라이더를 앞세운 파워 피처다. 높은 탈삼진 능력으로 위기 상황에서 직접 돌파할 수 있고 피안타 억제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이닝 소화 능력이 길지 못해 불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워싱턴 선발 제이크 어비는 직구와 커브 조합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투수다. 하지만 직구 구위가 평범해 장타 허용이 작고 제구가 흔들릴 때는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한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 POPS가 급등해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타선은 상위 타순에서 출루는 가능하지만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약해 득점력이 떨어진다. 마이애미는 페레즈의 파워 피칭과 응집력 있는 타선, 그리고 안정적인 불펜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워싱턴은 어빈의 구위 한계와 불펜 기복으로 인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를 하는 마이애미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 선발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묵직한 싱커와 체인지업을 축으로 땅볼 유도를 자주 이끌어낸다. 그래서 장타 허용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이닝 소화가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제구가 한층 안정돼 초반부터 공격 흐름을 끊어내는 장면이 많다. 뉴욕 매츠 선발 클레이 홈스는 강력한 싱커 구위를 앞세워 땅볼 처리 비율이 높은 유형이다. 하지만 선발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긴 이닝 소화에는 의문보호가 따른다. 때문에 불펜 소모가 빨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기 후반 부담이 커진다. 필라델피아는 산체스의 안정된 투구와 응집력 있는 타선이 강점이다. 뉴욕 매츠는 홈스가 길게 버티지 못할 경우 불펜 리스크가 커지며 경기 운영이 흔들린다. 결국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타선과 마운드를 모두 앞세워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양키즈 선발 카를로스 로도는 좌완 강속구 투수로 150km/h 중반대의 포심을 앞세운다. 포심은 힘있는 라이징 무브먼트로 타자의 배트를 늦게 만들고 슬라이더는 위닝샷으로 활약한다. 체인지업과 커터를 곁들여 타이밍을 뺏으며 삼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디트로이트 선발 잭 플레어티는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타자를 상대한다. 빠른 볼 구속은 준수하지만 높은 코스로 몰릴 경우 장타를 허용하는 약점이 있다. 체인지업과 커브도 구사하지만 완급 조절에서 기복이 커 흐름을 놓칠 때가 있다. 타선은 중심 타자들이 장타를 노릴 힘은 있으나 득점권 집중력이 떨어져 찬스를 자주 놓친다. 뉴욕 양키즈는 로돈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조합으로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타선도 장타력과 응집력이 조화를 이루며 득점 기대치가 높다. 디트로이트는 플레어티가 버텨야 하지만 제구 불안과 불펜 리스크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하고 양키즈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 선발 호세 베리오스는 예리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앞세워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피홈런 이슈가 반복되며 장타 허용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잦다. 특히 득점권의 주자가 몰리면 제구가 흔들리면서 장타 한 방에 경기 흐름이 무너진다. 휴스턴 선발 제이슨 알렉산더는 구속이 특출나진 않지만 안정적인 제구와 다양한 구종 활용으로 타자의 눈을 흔든다. 경기 초반부터 낮은 코스를 공략하며 땅볼 유도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다. 타선은 상하위 라인업 모두가 출루와 컨택 능력을 갖춰 응집력이 강하다. 토론토는 베리오스의 장타 허용과 불펜의 기복이 겹치면서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다. 타선도 하위 타순이 침묵할 경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휴스턴은 알렉산더의 안정적인 제구와 응집력 있는 타선, 후반 불펜의 뒷받침으로 전반적인 균형을 갖춘다. 따라서 이 경기는 휴스턴이 투타 밸런스에서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애틀랜타 선발 크리스 세일은 여전히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묵직한 직구를 앞세워 삼진을 쌓아 올린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제구 불안이 동시에 드러나며 득점권 상황에서 장타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대 타선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반 이후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크다. 시카고 컵스 선발 하비에르 아사드는 직구와 체인지업 조합으로 타자의 방망이를 끌어내며 땅볼을 양산한다. 특히 낮은 코스를 집요하게 공략해 장타 억제력이 뛰어나고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위기 상황에서도 볼넷을 최소화하며 흐름을 끊지 않는 운영 능력이 강점이다. 애틀랜타는 세일이 9위로 초반을 장악할 수 있어도 후반 체력 저하와 불펜 기복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타선 역시 장타에 의존해 응집력이 부족하고 흐름이 막히면 득점 생산이 제한된다. 시카고 컵스는 아사드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불펜과 타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와 후반 집중력에서 시카고 컵스가 확실히 승기를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와 이트삭스 타선은 상하위 간의 편차가 크다. 중심 타수는 장타력은 있으나 득점권 집중력이 낮아 찬스를 이어가는 힘이 부족하다. 특히 루상의 주자가 나가도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제한적이라 흐름이 자주 끊긴다. 하위 타선은 출루와 연결해서 빈약함이 뚜렷하고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템파베이 타선은 중심 타선이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 빠른 손목 스윙과 장타 생산 능력으로 언제든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위 타선도 짧은 연결과 끊김없는 출루로 공격 템포를 이어간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 상대 수비에 쉽게 막히지 않고 점수 생산의 응집력이 높다. 시카고 화이트는 중심 타선의 득점력이 제한적이고 불펜이 불안정하다. 템파베이는 강력한 중심 타선과 응집력 있는 공격 흐름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후반 불펜 운영과 수비 안정감까지 고려하면 전력 차이는 분명하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템파베이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샌디에고 선발 닉 피베타는 150km/h 초반대의 직구를 기본축으로 삼는 우완 투수다. 슬라이더와 커브의 각도가 컷타자의 시선을 흔들며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빼앗는다. 특히 높은 존을 활용한 포심과 낮은 존의 브레이킹볼 조합이 위력적이다. 신시내티 선발 앤드류 에보트는 좌완 투수로 제구력보다는 변화구 위주의 피칭에 강점을 보인다. 직구 구속은 평균적이지만 낮은 코스를 집요하게 공략해 땅볼을 유도한다. 커브와 체인지업의 완급 조절로 타자의 반응을 끊어내지만 장타 허용 위험이 상존한다. 샌디에고는 피베타의 강력한 직구와 변화구 조합으로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타선도 장타력과 응집력이 조화를 이루며 득점 기대치가 높다. 신시내티는 에보트가 완급 조절로 버텨야 하지만 불펜 리스크와 득점권 집중력 부족이 문제다. 결국 전체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하고 샌디에고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시애틀 선발 로건 길버트는 평균 150km 중후반대의 강속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압박한다.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는 직구는 헛스윙을 유도하며 변화구와의 조합으로 타이밍을 빼앗는다. 긴 이닝 소화 능력을 바탕으로 불펜 부담을 줄여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탈삼진으로 스스로 돌파하는 힘이 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이클 맥그리비는 평균 구속이 다소 평범하고 변화구 제구가 흔들릴 때 장타 허용이 잦다. 땅볼 유도를 노리지만 코스가 높아질 경우 장타로 이어지며 위기 관리가 불안정하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장타력이 있지만 하위 타선의 생산력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단순하다.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리비의 평범한 구위와 불안정한 제구가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위 타선의 침묵과 불펜 기복까지 겹치면 반전 기회를 찾기 어렵다. 시애틀은 길버트의 강력한 투구와 응집력 있는 타선, 안정된 불펜을 바탕으로 흐름을 지배한다. 따라서 이 경기는 시애틀이 전력과 운영 모두에서 확실히 앞서는 그림이 예상된다. LA 다저스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위력적인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앞세워 초반부터 삼진을 쌓는다. 그래서 상대 타자들의 타격 템포를 흔들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구가 흔들릴 때는 볼넷을 허용하며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는 평균 구속이 빠르지 않고 변화구 제구를 기반으로 한 유형이다. 그래서 땅볼 유도를 노리지만 강타선을 상대로는 장타 허용 리스크가 크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피안타율이 높아져 긴 이닝 버티기가 어렵다. 다저스는 스넬의 구위와 타선 응집력, 안정된 불펜까지 강점을 고르게 갖췄다. 콜로라도는 프리랜드가 버티더라도 불펜 기복과 타선 연결 부족이 한계다. 결국 홈에서 다저스가 전력의 차이를 증명하며 우위를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